안녕하세요. 농사 1타 강사를 지향하는 최광열입니다. 오늘은 김장하는 데 필수적인 무, 고품질 다수학 재배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무 파종 시기도 됐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는 잘 아시겠지만은 좀 서늘한 기후에 잘 따르기 때문에 여름에 무 잘 없죠. 무 같은 고랭지 이런 데서 하는데 가을 작형, 가을에 심는 가을 무. 지금 설명할 때는 가을무 위주로 이제 설명할 겁니다. 가을무. 가을무가 이제 김장철에 많이 한다. 김장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보통 9월 상순부터 이렇게 파종을 해서 김장철에 주로 10월달, 11월달 그때 주로 수확하는 이런 작형이 되겠습니다. 무를 재배하려면 우선 밭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무밭을 만들어야 되는데 무가 농사가 잘 때는 땅을 이제 알아야죠. 그래서 무는 어떻게 하면 뿌리가 깊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자 이렇게 보통 뭐 사질토 이렇게 하는 사질토가 있고 모래땅이죠. 모래땅. 그 다음에 점질토 이렇게 했는데 점질토 무는 사질 양토라 그래가지고 모래하고 점토하고 적당한 비율로 섞여 있는 요런 데가 좋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단무지 무 같은 경우는 이쪽이 더 많아야 이건 깊이 들어가잖아요. 길이가 길잖아요. 점질토보다는 모래 성분이 좀 많이 있는 이런 지역에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특성을 좀 알고 재배를 하시면 되고, 밭장만 할 때 미끄럼 어차피 같이 넣는데 토양을 채취를 하셔가지고, 토양은 무 심을 밭에 한 10군데 이상, 10곳 이상의 흙을 이렇게 밭이 있으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10곳을 뭐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든지 골고루 흙을 10곳 이상 뜨셔가지고 요건 한 15cm 정도 이렇게 뜨셔가지고 요거를 10곳 같으면 이게 많잖아요. 이건 그거를 골고루 섞으셔가지고 1kg 정도 이렇게 채취하셔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 갖다 주셔가지고 우리 집원은 어떻게 되고 여기다 물을 심을 겁니다. 토양 검증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질소현상, 칼리, EC, pH 이렇게 석회 함량, 이렇게 유기물 함량 다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분석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비료는 뭐를 어떤 비료를 몇 킬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농사를 지십시오 해가지고 처방서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그 처방서에 의해서 그름을 주시면 되고, 그게 아니면은 진흥청에서 나온 표준 시비량이 있어요. 무표준 시비량. 표준 시비량 기준으로 이렇게 농사를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무가 잘 자라는 pH도 토양 산도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토양 pH는 5.5에서 6.8. 이 정도 거의 약산성 계통. 이런 땅에서 잘 자란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무 종자를, 여기는 무주를 파종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을 무를 이제 할 경우 같으면 8월 하순에서 9월 상순 이렇게 이제 파종을 해서 심으시면 돼요. 파종하는데 보통 300평 기준으로 하면 종자가 얼마나 필요하냐면은 8에서 10dl 300평 기준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도 보면 종자를 선택하실 때 여러 가지 품질도 좋아야죠. 품질 좋은 것도 써야지. 어떤 소비자가 좋아하는 이런 것도 선택하고, 모양도 보시는 모양이 무게 나중에 무를 이렇게 김장무는 약간 이런 형태죠. 두툼한 이런 형태잖아요. 여기가 녹색 부분 나오잖아요. 우리가 여기 많이 나오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품종.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출하하는 지역의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품종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파종을 하잖아요. 파종을 하고 나면은 솎아야 될 겁니까? 무는 본포에 바로 파종을 솎아야 되는데 보통 언제 솎느냐? 본엽이라죠. 본엽이 무를 심고 나면 여기에 하트 모양의 요런 여기 떡잎이 이게 나오잖아요. 떡잎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정상이고, 떡잎이 약간 밑으로 처지잖아요. 처지면 이게 안 좋은 겁니다. 솎을 때 이런 거 솎고 안 좋은 거. 그 다음에 이게 모양이 두 개가 똑같은 거 두고 이제 떡잎 하나가 좀 모양이 좀 이상한 거 이렇게 있으면 그거 솎아내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좀 솎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기도 본엽이 나오죠. 본잎파리가. 잘 아시는 분들은 떡잎 때 솎아야 되는데, 떡잎 때 잘못 솎으면 건드리면 여기가 이제 그 옆에 것 뽑히고 이렇게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잘 솎으셔야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본엽이 서너 개일 때 요때 솎고, 그 다음에 이제 6이나 7잎이, 본엽이, 요때 이제 두 번째 섞고, 요때 끝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솎고 나면 여기 뽑으면 여기 흙이 같이 딸려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를 솎고 나서 물을 준다든지 아니면 여기 여기를 좀 메꾸든지 이렇게 하셔야, 잘못하면은 여기 옆에 안 솎아야 되는 뿌리가 이제 들려가지고 말라 죽는 그런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섞으실 때는 조심해서 섞으셔야 됩니다. 두 번에 걸쳐서 솎아서 최종 파구당 한 포기씩만 남기고 섞는다.
예를 들어 한 4개 나왔어요. 그러면 한꺼번에 다 섞지 마시고 4개 나왔을 때 한 2개 남기고 섞어요. 그럼 2개 섞는다는 얘기죠. 2개 남기고 섞으면 섞어가지고 이거는 나물 묻혀서 먹고 뭐 이렇게 하죠. 비벼 먹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6, 7매 나왔을 때 이때는 1개만 남기고 섞죠. 조금 나오면 집에서 비벼 먹고 좀 많이 나오면 이런 거는 좀 판매를 하셔도 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멀칭을 하게 되면은 관계없는데 보통은 이제 멀칭을 안 하고 그냥 심으면은 초가 상당히 문제, 풀 뽑는 게 상당히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파종을 하고 나서 무밭에 쓰는 전용 제초제 쓰는데 이때 제초제는 뭐냐면은 제초제가 두 가지가 있죠. 풀을 죽이는 제초제가 있고 풀이 안 나오게 하는 안 나는 제초제에서 풀 안 나는 제초제인데 별로 풀 뽑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풀 안 나오는 제초제를 이때 주시면은 도움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멀칭을 하는데 멀칭은 일반 통멀칭이 있고 요즘에는 이제 유공멀칭이죠. 유공. 이제 파종하는 게 유공멀칭을 해가지고 작물에 맞춰서 구멍이 뽕뽕뽕 뚫린 비닐이 나와요. 그러면 그 구멍에다가 이게 씨를 이렇게 뿌리면 돼요. 그러면 거리 계산할 필요 없어요. 몇 센치 간격 필요 없어요. 거기 맞춰서 뚫려 있어요. 그래서 유공 비닐 이런 거를 갖다가 멀칭을 하면 쉽게 훨씬 좋습니다. 우리가 미끄럼 넣을 때 일반적으로 뿌리 작물 있잖아요. 무 같은 뿌리 작물은 유기질 비료를 좀 적게 넣습니다. 왜냐하면 뿌리 작물에 유기질 비료가 많으면은 뿌리가 썩을 수가 있고 토양에 유기물을 먹는다면 곰뱅이라든지 뭐 이게 물론 좋은 겁니다만 땅강아지라든지 이런 게 잘 많이 생기면 얘가 어떻게 되냐, 무를 가해를 하게 되죠. 가해를 하게 되면은 품질이 시원찮은 무가 나오기 때문에 좀 적게 넣어요. 그래서 유기질 비료를 많이 안 넣습니다. 특히 이제 그래서 요거는 300평 기준 1톤 정도 보시면 됩니다. 배추 같은 건 뭐 2, 3톤 이렇게 넣잖아요. 근데 이건 좀 적게 넣는다. 앞으로 나오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감자, 고구마, 마늘, 양파 이런 같은 거. 마늘 같은 건 고자리파리 피해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피해가 많기 때문에 뿌리 작물은 다른 작물에 비해서 유기질 비료를 좀 적게 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소 같은 경우는 보통 뭐 300평 기준으로 28kg 이렇게 넣는데 질소는 밑거름으로 이제 한 3분의 1 정도, 1kg 정도 넣으시고 나중에 이제 뭐 웃거름 얘기하기도 하고 뭐 덧거름 얘기하는 덧거름, 덧거름 킬로그램이다. 300평입니다. 300평 기준으로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인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안 넣죠. 5.9kg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요건 다 이제 밑거름으로 다 넣으시면 되고요. 칼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15.4kg 이렇게 넣으시면 되죠. 15.4kg 넣으시면 되는데 밑거름으로 8kg 정도, 8kg 정도 7.7kg 정도 넣으시면 되고 1차 밑거름은 한 4kg 넣으시면 되고 2차 거의 4kg죠. 3.7kg 이 정도 7 이렇게 넣는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또 넣어야죠. 우리 석회비료 또 넣으셔야 되잖아요. 석회비료 300평에 100kg 넣으시면 돼. 이거는 그대로 밑거름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럼 붕소비료 무조건 넣어야 된다 그랬죠. 붕소비료를 넣으시는데 그것도 300평 기준 1에서 1.5kg 이렇게 좀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무 같은 건 붕소가 부족하면은 바람들이 무 바람들은 못 쓰잖아요. 바람들이 속이 빈 게 있어요. 속이 비었다 그러는데 갈색 무를 잘라보면은 무를 이렇게 잘라보면 요 가운데 부분이 갈색으로 되든지 아니면은 나중에는 여기 썩어서 여기가 비는 경우 있어요. 여기 다 얘들이 부족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넣으셔야 되고 무 같은 경우는 조피 현상이라 그래가지고 조피. 무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무 이파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요 부분에 갈라지는 거죠. 거북이 등딱지처럼 이렇게 좀 갈라지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렇다. 속이 빈다든지 속이 썩는다든지 속 빈 무, 속이 썩는 무, 속썩음, 바람들이 이런 게 다 주로 이기 때문에 그렇고 칼슘도 영향이 있죠. 그래서 무조건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은 이런 게만 나온다. 또 이제 붕소 결핍이 나오면 나중에 이제 연면 시비도 하기도 하는데 연면 시비 같은 경우는 붕산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이게 이제 결핍 증상이 나오잖아요. 결핍 증상이 나오면 또 좀 푸르고 싱싱해야 되잖아요. 시원지 않으면은 결핍 증상이 나오면은 미량요소 복합비료라고 하죠. 미리근이라고 있어요. 미리근. 국내 최초 순수 미량요소 복합비료. 미량요소, 공정규격상 미량요소 복합비료가 되어 있어요. 그 미량요소 복합비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요소가 그러니까 요소비료 그게 아니고요. 이걸 사용하게 되면은 붕소로부터 미량요소가 골고루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면은 웬만한 건 해결됩니다. 병으로 오인하기 쉬운 미량요소 생리병, 영양장애죠. 병의 해결사 미디건 요거를 연면살포를 해주셔서 상당히 좋습니다. 무 같은 경우는 심을 때 포기 사이를 보통 25에서 30cm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도 통풍이 잘 돼야 되거든. 안 그러면 썩고 이러기 때문에 가습되면은 이런 간격으로 심는다고 보시면 되고 큰 무가 있고 적은 무가 있잖아요.
그게 맞춰서 적은 무는 좀 이렇게 심으면 되고 큰 무는 이쪽으로 심으면 되죠. 그렇죠. 물을 이제 파종을 하고 나서 싹이 트잖아요. 싹이 트고 나서 20일에서 이제 25일 이렇게 이 정도 되면 싹이 쫙 올라가서 자라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뿌리가 자라면서 뿌리가 커지기 시작하죠. 뿌리가 커지기 시작하고 요 시기에 물을 잘 주셔야 돼요. 물. 요 시기에 물 줘야 되잖아요. 물 너무 많이 주면 어떻게 되면 무가 터지죠. 무가 터지기 때문에 자, 갑자기 많이 주시면 안 됩니다. 꾸준하게 주세요. 꾸준하게. 가물면은 적당한 토양 습도가 적절하게 유지하게 줘야지 가물이 쭉 되다 갑자기 물을 많이 주면은 터집니다. 그래서 물을 이제 그때 토양 습도는 적절하게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밭을 쭉 만들어 가지고 이제 물을 심는데 사질 양토가 좋다 그랬잖아요. 사질 양토. 뿌리 작물이기 때문에 땅을 깊이 갈아야 돼요. 깊이 갈아야 되는데 깊이 안 갈면 보통 뭐 센치에서 다른 작물하고 틀려가지고 30cm, 50cm 깊이 가는 게 좋습니다. 무는 너무 얕게 갈면 어떻게 되면 무를 우리 심잖아요. 심어 놓으면은 무가 이제 깊이 갈면은 어떻게 됩니까? 무가 이제 쫙 해서 모양새가 이쁘게 이렇게 빠지죠. 이렇게 물을 얕게 가면 밑에가 경반층이라 통이 딱딱하잖아요. 그러면 딱딱한 걸 만나면 어떻게 무가 여기 똑바로 안 뻗고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비뚤게 이렇게 나와요. 무가 그렇게 나오면서 자 보시면 이파리가 이렇게 좌우대칭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위에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면 볼 필요도 무 뽑아볼 필요도 없어요. 밑에가 직근이에요. 직근 똑바로 이쁘게 쫙 빠집니다. 근데 이렇게 땅에 이렇게 있다든지 아니면 여기 땅이 좀 딱딱하다든지 나무 조각이 있다든지 뭐 우리가 로타리 치면 토양을 분쇄를 하잖아요. 분쇄가 잘 안 됐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생겼으면 이쪽은 커요. 이파리가 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이쪽은 좀 작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책에서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이런 거 요런 것만 해도 막 좀 시간이 좀 걸리는데 할 때 이렇게 나오면 재미없다. 섞을 때 이파리가 이렇게 나오면 뽑아버리면 돼요. 너무 이제 차이가 나면 뽑아보세요. 거짓말인가? 이렇게 잘 나온 건 쫙 뽑아보면 뭐 어릴 때 뽑아보면 섞을 때 한번 뽑아보세요. 이렇게 쫙 빠지고 얘는 벌써 이렇게 꾸부정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타는 걸 알고 토양은 깊게 갈아주셔야 된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토양이 수분 관리를 이제 우리가 잘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토양이 건조하다. 그 다음에 이제 토양이 적절하게 이제 습도가 적습 이런 조건이 있잖아요. 토양이 건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2cm 정도 깊이로 자 복토를 하죠. 심고 복토를 할 때 토양이 건조하면 2cm 정도 하면 되고 습도가 뭐 적절하다 이렇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보통 때는 이거 배 5cm 정도 깊이 두께로 복토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고 위를 조금 이제 두들겨 준다.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그 집에 많이 안 심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파종을 하면은 파종하고 나면 새가 막 이게 막 흙을 파고 모래 목욕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파고 막 주워 먹고 있기 때문에 옛날엔 파종하면 여기다가 신문지 같은 거 잘라서 이렇게 덮었었어요. 요즘은 여기다 뭐 종이컵을 씌우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거 좀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파종하고 나면 우리가 종자가 발화하는 조건은 온도도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노지에서 이렇게 심으면 온도 조절을 못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뭐 그렇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습도도 중요하죠.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물을 주면 되고요. 가물면 물 주면 되고 얘는 온도는 우리가 뭐 어떻게 못하고요. 봄밭에서 그 다음에 발화 조건이 어두울 때 발화가 잘 됩니다. 밝을 때보다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위에다가 종이컵도 씌우고 최근에 뭐 옛날에 신문지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덮어주기도 하고 뭐 딱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뭐 3, 4일 지나서 한번 살짝 들춰보죠. 올라오면은 이걸 벗겨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중에 올라오잖아요. 올라가지고 본잎이 나옵니다. 본잎이 나오면 여기가 이제 배추무, 아까 배추에서 생각한 배추무 똑같은데 이 톡톡이라 가지고 얘도 이파리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갉아먹어요. 요 방제 잘 하셔야 됩니다. 요 때는 그렇게 하고 좀 올라오면은 토양 살충제 중에 입제 있어요. 살충제 입제 요거를 적당히 잘 뿌려주시면은 요건 톡톡이 진딧물도 되고 좀나방 배추 흰다비 유충 이런 거 있잖아요. 피해 많잖아요. 다 갉아먹잖아요. 이런 것까지 방제할 수 있는 이런 약재가 있어요. 이런 거를 미리 흩어 뿌려주시면은 초기에 방제가 되고 아니면은 한뱅사가 있어요. 한뱅사. 이거 모기장 생각하시면 돼요. 모기장 같이 이제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모기장과 촘촘하게 된 게 있어요. 벌레가 못 들어가게. 그런 거를 이렇게 씌워 주셔가지고 이런 거를 초기에 막아주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잎이 20매. 그때부터 비대가 왕성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물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토양 중에 우리가 봉사 시비를 안 했다. 미처 잊어버리고 못했다. 이때 이제 봉산이라든지 여기 전부터 해야 돼요. 이때는 연면 시비를 해주셔야 된다.
그래 아까 말씀드렸죠. 조피 뭐 속 썩고 뭐 어쩌고저쩌고 나왔잖아요. 다 이런 거는 이때 해주지 안 하면 배추농사 무농사 안 됩니다. 그때부터 물 관리도 잘 하시고 품질이 좋은 무를 많이 생산해 가지고 돈 버는 게 중요하잖아요. 좋은 값에 무를 판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타리 무 재배할 때는 이건 이제 아까 얘는 알타리 무가 적기 때문에 보통 얘는 10에서 15cm 간격으로 파종을 한다. 파종 알타리 무는 김장무는 25에서 30cm. 파종 후 90일 있으면 이제 수확하죠. 맞춰가지고 집에서 이제 그 알타리 무 이제 총각김치 알타리 무 김치 담으실 분들 이렇게 계산해서 해가지고 언제 김장을 언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배추 무하고 막 한꺼번에 하려면 힘들잖아. 그럼 이 알타리무는 먼저 담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아니 늦게 담아야 되면 여기 맞춰서 파종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뽑아서 하시면 돼요. 또 이제 무 중에 열무 있죠. 열무. 열무 같은 경우는 판매용 같을 때는 판매 목적으로 하실 때는 밭대기가 이만큼 있으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심어서 수확해서 판매를 하면 되는데 내 혼자 먹어야겠다. 그러면은 밭이 이만큼 있으면 다 심으면 안 돼요. 여기 이만큼 해가지고 한 심고 한 2주 후에 요만큼 심고 또 2주 후에 요만큼 심고 이렇게 하면 요 심지 않 심어 요 뽑아먹고 나중에 이제 요 뽑아먹고 그러면 요 뽑아먹고 나서 여기 뭐 다른 거 심으시면 심고 요렇게 재배를 하시면 특히 텃밭 하시는 분 이런 분 같은 경우는 특히 열무 하실 때는 요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열무 하시는 분은 밑거름 거의 안 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죠. 간주라든지 연면십이 연면 씹으면 나르겐이라든지 미디근만 잘 하셔도 되고요. 간주는 간주 전용 비료 많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간주를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은 별 무리가 없이 열무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사 1타 강사를 지향하는 최광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이맨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씨 뿌리고 수확까지 자라나라 자라나라 너도 나도 성공농사 대유비료 기쁨차가 방방곡곡 구석구석